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코인입니다. 네,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리플코인이 어제는 4.4%대 반등 흐름이 전개되었다가 오늘은 이제 살짝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어제 지금 금리 동결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서 장중에 8%나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은 그 피로감으로 인해서 살짝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 영향으로 현재 리플코인도 살짝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리플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소송 이슈가 가장 큰 관건이죠. 지금 이 소송을 어떻게든 하루하루 빨리 끝내야 우리 리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호재들이 하나둘씩 풀려나가면서 역대급 급등 흐름이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소송 관련해서 최근 기사를 보시면, 자, 우선 최근에 리플코인이 비트코인 급락에 휘청하면서 리플도 지금 덤핑을 멈춰야 상승 가능하다라면서 이 가격 조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이 최근에 마켓 메이커와 리플 가격 조작을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다시 한번 제기가 되면서 이렇게 또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이 가격 조작은 이 뭐 새로운 이슈는 아니죠. 이전부터 계속해서 있어왔던 의혹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SEC와 리플의 지금 소송 과정 중에서 법원 판결 문서에서 발췌한 그런 내용이 지금 기사로 다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번에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의미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SEC와 리플의 일부 소송 정보 기밀 유지 제한 합의가 지금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법원 소송 관련해서 일부 정보를 이제 비공개 요청 서류를 공동으로 제출한 것이고요. 자, 이 부분 내용 잠깐 보시면, 자, 리플사와 SEC가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에게 소송 관련 일부 정보에 한해서 비공개 처리 유지를 요청하는 요청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토레스 판사가 SEC와 리플사가 공동으로 제출한 요청서를 승인하게 되면 SEC와 리플사 간 소송 정보는 일부는 대중에게 공개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SEC와 리플사가 공동으로 비공개를 요청한 소송 정보에는 바로 리플의 재무 기록과 그리고 SEC 기소 후에 리플의 기관 판매 내역 등 다수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비공개 처리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이전에도 가격 조작 정황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올려드리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해놨었던 내용인데, 자, 가격 조작이 정말로 있었는지 아직까지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황일 뿐인데, 일단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을 지금 유추해 보건데 가격 조작은 있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는데, 이게 정말 좀 현실화가 된 것이죠. 자, 이제 토레스 판사가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이거 가격 조작은 우리가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가격 조작이 리플이 실제 조작을 했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SEC가 이제 포착을 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SEC는 이에 대해서 벌금을 책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리플 같은 경우는 이것을 어떻게든 무마시키기 위해서 SEC가 원하는 만큼의 벌금을 모두 다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SEC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눈을 감아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더 이상 리플이 가격 조작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래 세력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그동안에는 매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미한 수준의 그치고 말았는데, 이제는 매집을 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급등 차트가 계속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SEC가 이제 그 소송의 끝을 향해서 우리 리플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 공격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고, 자, 리플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SEC가 우리 리플에 대해서 지금 벌금으로 7억 7천만 달러를 요구를 했었죠. 1조 원에 달하는 굉장히 엄청난 자금인데, 초반에는 많이 거부를 했었지만 이제는 막판 수세에 몰렸기 때문에 리플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합의금을 내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리플 같은 경우는 돈을 워낙에 많이 벌고 있습니다. 좀 굉장히 부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 가능한 부분이고, 그 이후로 우리 리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호재 중에 가장 강력한 호재 바로 IPO죠. IPO 바로 이제 소송이 끝나게 되면
IPO 이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IPO를 통해서 많은 투자감들이 엄청나게 유치가 되면서 자 이렇게 벌금으로 냈던 부분을 충분히 상쇄가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소송 하루라도 빨리 끝나야 한다. 그리고 그 소송의 끝이 이제 다가왔다라는 거 우리가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정황들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지금 단서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SEC와 이제 고래들의 움직임인데 우선 고래들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월 27일 날짜로 해서 3억 개의 리플을 이체를 했습니다. 바이낸스에서 익명의 주소로. 이것은 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체가 된 것이기 때문에 매집으로 보낸 것이죠. 자, 그 규모가 약 1억 7천만 달러에 좀 달하고 있는데 자, 이 날짜가 굉장히 공교롭습니다. 그 하루 후에 바로 2월 28일이죠. 지금 SEC가 리플 소송 이제 리플이 이번에 판매 계약서를 이제 오픈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지금 3월 13일자로 지금 답변이 됐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기한을 연장 신청을 했었죠. 이게 바로 2월 28일이고 이 고래 세력이 매집한 것이 그 하루 전날이죠. 소송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대 자금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 번에 그친 게 아닙니다. 자, 3월 8일 날짜에도 같은 물량을 그대로 또 한 번 똑같이 바이낸스에서 익명의 주소로 이체를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약 5천억 원, 굉장히 엄청난 자금을 매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날짜가 굉장히 공교롭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SEC 내부 움직임도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죠. SEC 암호화폐 부서 변호사들이 대거 퇴직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여기 리플과 코인베이스를 상대하던 SEC 총괄 변호사까지 이번에 돌연 퇴임을 했습니다. 그 퇴임 소식이 2월 22일자로 발표가 됐고 2월 21일자에 퇴직을 한 것이죠. 그러면 리플이 SEC에게 판매 계약서를 2월 20일 날 오픈한 것인데 그러면 이 라단 스튜어트가 이제 총괄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2월 20일 날 판매 계약서를 이제 검토를 했을 것이고 이걸 검토한 나중에 그 하루 뒤에 21일 날 퇴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 굉장히 공교롭죠. 충분히 이 판매 계약서 오픈을 이제 검토를 한 결과 자, SEC와 리플의 소송이 이제 곧 끝이 나겠구나,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겠구나라고 느껴서 이렇게 퇴직한 것을 좀 보여주고요. 또 이 라단 스튜어트가 퇴직한 것이 굉장히 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자, 국제 로펌 바로 화이트앤케이스로 이제 이직을 했는데 이 화이트앤케이스 같은 경우는 과거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비트코인 현물 ETF 제출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었던 로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피델리티가 우리 리플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것은 작년도 출범이 됐었던 EDX 마켓과 연결이 됩니다. 자, EDX 마켓은 작년 6월 달에 출범이 됐고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여기에는 총 4가지 코인이 상장됐는데 그 중에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되면서 250% 4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엄청난 이슈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 캐시는 현재 중국에서 채굴이 된다는 그런 이슈 때문에 지금 현재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콘이 가장 지금 현재 유력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 근거로는 바로 이 6개 운용사가 합세해서 만들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규모, 가장 영향력이 큰 운용사가 바로 피델리티입니다. 이 피델리티가 과거에 리플을 굉장히 눈독을 들였습니다. 바로 디지털 자산으로서 리플을 추가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좀 또 공교롭게도 SEC가 우리 리플에 대해서 소송을 걸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게 좀 무산이 됐는데 이제 소송이 끝나게 된다면 피델리티는 더 이상 SEC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리플 코인은 4번째 코인으로서 상장을 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소송이 끝나게 되면은 자, 이 증권성 리스크, 기관 판매 리스크 모두 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에 상장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피델리티가 가장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고 또 리플코인이 계속해서 눈독을 들여왔었기 때문에 자, 리플코인이 다른 어떤 코인들보다도 먼저 상장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피델리티, 이 또 피델리티와 피델리티의 자문을 제공했었던 국제 로펌인 화이트앤케이스로 라단 스튜어트가 이직을 했다. 자, 이런 일련의 정황들을 보면 자, 이제 그 소송이 끝이 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암시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거죠. 고래 세력도 소송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천억 원 물량을 계속해서 2번에 걸쳐서 이렇게 매집을 했고, 그리고 SEC가 이 판매 계약서를 보고서
그에 대한 답변을 기한 요청을 했었던 그 전날에 매집을 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공교롭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제 소송의 끝을 계속해서 암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우리 리플이 다시 활기를 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곧 도래했구나라고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차트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영상을 찍어 올려드렸는데, 자, 이 검은색 선과 파란색 선이 61선, 20일 이평선입니다. 두 이평선들이 골든 크로스를 만들 때마다 멋진 급등 흐름이 전개가 되곤 했습니다. 한 20일 전쯤이었죠. 이때도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기 직전에 제가 영상을 찍어 올려드렸습니다. 이거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리플콘이 지금 수일 내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수요일이 아니고 바로 그 날짜에 밑구를 달고서 다시 반등 흐름 전개되었습니다. 그때가 747원 부근이었습니다. 차트에서 반등 신호가 출현했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신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실제 이때만 한번 반짝 상승한 게 아니고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차트를 길게 보시면 자, 이런 구간들입니다. 이런 구간들. 자, 표시하는 구간들마다 61선과 21평선이 좀 골든크로스가 나타나면서 멋진 반등 흐름이 전개가 됐었죠. 별다른 호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반등 흐름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만큼 리플코인은 기술적인 차트 분석에 의해서도 굉장히 성실하게 지금 반응하는 그런 콘이다라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봉 차트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 좀 더 명확하게 그 방향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점의 추세와 고점의 추세가 지금 낮아지면서 수렴 구간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수렴 구간은 에너지가 모이는 구간이고, 모이다 보면 이 상방이든 하방이든 폭발을 하게 되면서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변곡점이 굉장히 임박했다라는 거 우리가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자, 그리고 현재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또한 특이점이 소송 SEC가 우리 리플에 대해서 소송을 걸기 시작한 점이 그 시기가 20년도 12월 22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슈로 인해서 1160%나 상승했었는데 이 저점을 찍은 날이 바로 20년도 12월 29일입니다. 그러면 소송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통해서 이슈로 인해서 1160% 13배 가까이 상승했다고 한 것은 자, 소송과는 별개로 리플코인은 시장 대형 이슈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현재 역사는 반복된다. 현재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지금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멋진 급등 흐름이 전개될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구나 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주봉 차트입니다.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이게 변곡점이 이제 임박했는데 어느 정도의 상승이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작년 계산을 통해서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자, 마켓워처는 7년간의 억제가 풀리게 되면 리플이 130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주봉 차트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봉 차트에 지금 저점의 추세와 고점의 추세가 이렇게 수렴 구간을 향해 가고 있고, 수렴 구간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7년 동안의 억제가 풀리면서 폭발하게 되고 130달러, 현재 하나 기준으로 약 17만원까지 상승력을 갖고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17만원이면 지금 현재 가격이 885원이니까 한 200배 정도는 되죠. 그러면 이것은 네, 여러분 이건 좀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한 10분의 1 정도 수준, 그러면 20배 정도의 그런 폭발력은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 지난 반감기 때도 소송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160%나 13배 가까이나 급등 흐름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욱더 역대급 폭등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지난 반감기 때는 지금 이슈 하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비트코인 ETF가 이미 좀 출시가 돼서 굉장히 흥행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11월 달에는 미국 대선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슈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24년도 장이기 때문에 지난 2021년도를 더욱더 능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과 환경이 이미 갖춰져 있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소송이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소송과는 좀 별개로 이런 시장의 대형 이슈를 통해서 리플코인이 멋진 급등을 전개될 수 있다. 비트코인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비트코인의 행보를 앞으로 좀 추적을 해주셔야 되는데, 현재 최근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이 연일 신고가 행진을 펼쳐 나가다가 엄청나게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왔었죠. 그리고 이틀 전에도 지금 장중에 6%나 크게 하락 흐름이 전개가 됐었는데, 자, 어제 날짜로는 미국의
미국의 금리 동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코인 시장에 지금 다시 강세장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좀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 내용 잠깐 살펴보시면, 자, 금리 동결이 결정이 되면서 비트코인 강세장 신호가 발생했다. 자, 시장은 올해 기준금리가 기존대로 3회 3번 인하한다는 소식에 환호를 했고, 시장의 기대대로 6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도 지금 S&P 500 지수가 역대 최고점을 달성했고, 자, 처음으로 5,200선까지 지금 돌파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틀 전에 자, 비트코인이 6%나 하락 흐름이 됐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바로 GBTC라는 그레스케일 거래소를 만든 신탁펀드 상품에서 전날 6억 달러 규모의 순유출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ETF로 전환되고 나서 가장 큰 유출이었던 것이죠.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자, 유럽과 캐나다 그리고 독일 등에서도 자, 비트코인 상품에서 7억 달러 규모가 지금 유출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기사 제목만 보시면 좀 악재로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우리가 이 GBTC를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 GBTC 상품은 그레이스케일 거래소에서 만든 신탁펀드 상품입니다. 자, 뭐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들이죠. 이 기관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지금 변동성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매수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거래소에서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간접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게끔 신탁펀드 상품을 만든 게 바로 GBTC입니다. 그런데 이 GBTC 같은 경우는 6개월의 의무 보유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임의로 매매를 할 수가 없는 상품인데,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서 이 신탁펀드 상품이 ETF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바뀌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GBTC 상품은 좀 비교적 수수료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 GBTC를 매도를 하고 다시 미국의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로 갈아타기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낮은 수수료로 독일과 캐나다 등 국가 비트코인 상품에서 지금 계속해서 유출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서 더 많은 투자자들이 낮은 수수료를 위해서 다른 비트코인 상품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다른 상품은 바로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유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매도 확률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하락 흐름이 전개가 되지만, 이 자금들이 다시 어디 가는 게 아니고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로 다시 흘러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호재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여러분께서 꼭 숙지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시장의 단기적인 악재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채굴 업체들인데, 일단 채굴 업체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앞두고서 전력 사용량을 최고조로 하고 있습니다. 반감기가 지나게 되면은 채굴량이 반으로 뚝 줄어들기 때문에 반감기 도래하기 전에 지금 역대급으로 많이 지금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채굴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자, 이 비트코인의 희소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 또한 올라가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호재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채굴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악재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자, 채굴량이 생산량이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뭐 기존에는 1억을 투자했다면 5억을 이제 벌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반감기가 지나게 되면은 1억 투자해서 2억 5천만 원밖에 못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산 단가는 올라가게 되고 비용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유지비가 많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버티지 못하는 작은 영세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부도가 이제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도를 막기 위해서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자금의 원천은 바로 그동안 채굴을 해왔었던 비트코인을 내다 팔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행렬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인데, 일부 기업들에서는 지금 유상증자를 한다면서 어떻게든 자금을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버티지 못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면서 이제 매도 행렬이 이어질 수가 있는데, 벌써 채굴자들은 매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하나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번에 지난 1월 10일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되고 이게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유입이 둔화되지 않는 한 강세장은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죠. 다만 이 매도 행렬들은 일시적으로 좀
쏟아져 나올 수가 있고 ETF가 지금 흥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 하락폭은 조금 상쇄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매도 포탄이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대비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지금 과거 이제 반감기 역사를 보면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좀 엿볼 수가 있는데 세 번째 반감기, 이번이 네 번째죠. 그리고 세 번째 반감기가 지난 2020년 5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때 시점이 바로 요 구간이었죠. 그 전의 모습을 보시면 1200만 원대에서 550만 원대로 지금 마이너스 53% 정도 거의 반토막 이상 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나면 이제 저점을 다진 이후에 멋지게 상승 흐름이 전개가 됩니다. 저점에서 고가까지 비트코인 이 무거운 종목이 1300% 14배 가까이 폭등 흐름이 전개가 됐었던 거죠. 이때 대부분의 알트코인들도 신고가를 찍어 주었습니다. 리플 코인도 예외가 아니었죠. 이때 리플 코인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3배 가까이 소송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진 급등 흐름이 전개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ETF도 있고 미국 대선도 있고 그리고 반감기 이건 세 가지 대형 이슈가 함께 어우러지기 때문에 2021년도를 충분히 능가할 수밖에 없는 24년도 아니 25년도까지 쭉 이어질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대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가 대권 주자로 부각이 되면서 현재 바이든의 9%포인트나 앞서 있는 상황이죠. 지금 트럼프는 바로 공화당이죠.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우호적인 정당입니다. 그래서 집권해 주게 된다면 우리 코인 시장의 굉장히 활력을 계속해서 불어주고 상승력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견인 역할까지 해주게 될 것입니다. 최근 트럼프의 지금 기사 인터뷰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당선이 되게 되면은 당선이 되게 되면은 트럼프는 규제 당국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 상승을 방해하지 않겠다, 저해시키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암호화폐 보유자들의 48%가 바이든보다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우리 코인 시장이 다시 한번 화랑 장세를 이제 보임에 따라서 이 수치는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트럼프는 사실 예전에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으로 좀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런 친암호화폐 정책을 좀 많이 펼쳐주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차기 SEC 위원장 후보 명단까지 현재 나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트럼프가 백악관에 다시 한번 입성을 하고 SEC 위원장을 교체하면 상황이 바뀔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자, 암호화폐 지지자를 원하는 공화 당원들 사이에서는 여러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그중 우리가 주목해 주셔야 될 사람이 바로 헤스터 피어스라는 SEC의 위원입니다. 이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지금 친암호화폐적인 그런 성향을 띄었죠. SEC가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 방해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SEC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자, 리플 관련해서도 리플 소송전은 SEC의 관할권 확대 욕심이 불러온 결과다라고 이렇게 지금 SEC의 그런 움직임을 좀 비판을 해왔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을 띈 이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고 만약에 이렇게 지금 SEC 위원장으로 지금 거론이 되면서 실제 임명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코인시장에도 새로운 지금 지평에 올라서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이렇게 지금 코인시장 전반적으로 명확한 방향성이 너무나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이 있죠. 바로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께서는 평균 단가 낮추셔야 되고 기존 홀더분들께서는 비중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꼭 삼아주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유가 되시는 만큼 여력이 되시는 만큼 단 한 개권이라도 계속해서 수량을 모아 나가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요. 자, 다만 절대로 기준 없이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시죠. 리플콘이 현재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대 기준 없이 들어가시면 안 되시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입니다. 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어떤 방향성, 어떤
호재도 다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뭐 10배, 20배 이렇게 크게 먹을 수 있는 것도 1, 20으로 굉장히 푼돈밖에 못 벌게 되고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수익을 내는 게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손절로 마감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호재보다도 이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코인 시장이 현재 24시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인들이 시간 가리지 않고 새벽에든 언제든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인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요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 번호로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실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고점에 물려있는 종목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모두 활용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빨리 가기 위해선 혼자 가랍니다. 그리고 멀리 가기 위해선 함께 동참하라는 말이 있죠. 저희 카톡방 통해 들어오시게 되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서로 자료 공유하시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시고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지켜만 보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도 되시고 힘도 되시고 공부도 되실 것이니까 함께 동참해 보실 것을 권유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